경관과 5개 광고 디자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먼저 광고 경관과 5개 광고 디자인을 교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출제하여 공개한 문제은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광고 경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맨 먼저 다른 지방,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서울에 갔을 때, 아니면 고도 경주에 갔을 때, 아니면 외국을 찾아갔을 때, 유럽을 갔을 때, 아프리카를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5개 광고입니다. 간판이죠. 간판이 보이고 그 다음에 눈에 익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 건물들과 그 5개 광고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광고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개 광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광고 경관에 위치하고 있는 그 5개 광고물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경관에서는 도시와 환경, 도시 경관과 5개 광고, 그 다음에 광고란 무엇인가, 사인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5개 광고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5개 광고 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역사, 5개 광고 디자인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광고 경관의 도시와 도시 경관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활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광고의 제작을 위한 디자인 단계를 이해하시면 그 순서적으로 이해하기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개 광고를 이루고 있는 시각적 구성 요소는 도시 환경 구성 요소의 매우 중요한 존재이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거리로 유명한 파리 샹젤리제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흥국생명 앞 모습인데요. 넓은 공개 공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은 건물이나 가로수, 스트리트 퍼니처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 양식을 보면은요, 포스트 모던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포스트 모던 양식은 혼합적이고 절충적인 표현과 장식성, 역사성, 도시 맥락을 디자인 원리로 합니다. 건물의 그 정면을 파사드라고 하는데요. 파사드에서 기본적으로 대칭적인 구성을 하고요. 박공형 모티브나, 박공형이라는 건 그 팔자형을 얘기하는 거죠. 박공형 모티브나 아치 같은 고전적 요소를 도입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대칭 구도형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경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경관의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한 도시 사인료는 경관 구성 요소의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행을 선도하는 그 여러 가지 디자인의 발달된 모습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시 경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의 기능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거나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랜드마크 기능이 있는데, 그 광고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상징하거나 어떤 기준이 되거나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징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서울에서도 인사동이나
아니면 여의도와 같이 각각 개성이 있는 그런 상징성이 없다면 그 광고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미관을 조성하거나 도시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광고란 무엇인가? 그래서 광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행하는 소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건을 팔려고 소비자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제작할 때 아이드마 원칙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드마, AIDMA라고 하는데요. 주의를 끌어서 흥미를 가지게 하고 그 흥미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욕구를 가진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것을 사게 하는 행동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모아서 주의, 흥미, 욕구, 기억, 행위를 모아서 아이드마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그 5개 광고 매체의 장점을 보시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노출 효과 및 주목률이 높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주목률이 높게 되겠죠. 노출 효과도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같은 메시지로 반복적 소규가 가능하다. 한번 설치하게 되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업 로고나 심벌, 브랜드 등 단순한 메시지에 적합합니다. 외부 광고의 그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보다는 간단한 것을 하는 것들이 보행자나 아니면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밀착형 광고로 특정 지역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도로변이나 아니면 어느 상가에 어느 단지에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는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법률이나 공간적 제한이 많아서 좋은 위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초기 시설 투자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광고 효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장기 계약으로 인하여 탄력적 광고 예산 집행이 어렵다. 그렇죠? 몇 달이라든지 몇 년이라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면 수정 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인쇄나 다른 광고 매체에 비해서 그 제작 단가가 비싸서 그 비용이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인, 우리가 그냥 대별적으로 사인이라고도 하고 또 좁은 의미로 간판도 얘기하고 하게 되는데 큰 의미에서의 사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인이란 말은 좁은 의미로 교통표지나 거리 지도, 시설 유도 간판 등 문자나 그림이 주체가 되는 사인, 간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인이란 말은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제스처나 신호, 그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과 간판이라는 용어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인의 역할을 보면은 좀 전에도 도시 경관이나 도시 환경에서도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도시 구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지도 같은 것들이 도시 구조를 알 수 있게 하죠. 그 다음에 지역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인사동에 있는 간판하고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간판하고 디자인이 많이 다르겠죠. 그 지역의 개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연출한다. 시간은 그 기술이 발달하고 아니면 디자인 감각도 그렇고요. 그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연출이
있게 됩니다. 다음 사인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로 표시된 사인이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무슨 약국, 아니면 무슨 상점, 그런 문자로 표시된 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를 보조하게 되는 그림이나 그림 문자로 표시된 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에 의한 사인이 있죠.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무엇을 설명하고 그럴 때 그 자연물이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목, 조경물에 의한 사인인데요. 다리가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시계탑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랜드마크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데 토목이나 조경물에 의해서도 사인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의한 사인은 그 앞에 거와도 마찬가지로 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의도의 63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남대문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리트 퍼니처에 의한 사인이 있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의자나 아니면 그 시설을 막아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사람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의 기능이 있는데요. 간단하긴 하지만 이 사인의 기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안내 기능이 있고요. 유도 기능이 있고 기명, 그다음에 금지, 규제, 설명, 해설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장소에 갔을 때 그곳을 안내하는,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그 사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유도하게 됩니다. 내가 화장실을 찾는다면 그 지도에서 화장실을 찾고 그것을 따라서 가면서 유도 기능을 하는 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아니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이구나 알 수 있는 기명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으로 금지나 규제 기능이 있는데요. 금연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금지라든가 그런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나 해설 기능이 있는데 유적지나 어디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설명을 하게 되는 사인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의 표시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자가 있고요. 그림 문자, 그리고 지도, 색채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되죠. 레이아웃, 유니버설 디자인과 사인이 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장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소입니다.